물고리가 펑펑 써온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 제8회 진행을 맡은 삐삐. 저는 지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쓰레기,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받고 있죠.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오늘 쓰레기의 역습과 함께 한다면요. 바로 내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 풀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쓰레기의 역습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난리에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빅 버리고 쓰고 빅 버리고 안돼 일회용품 안 돼요. 쓰고 빅 버리고 쓰고 빅 버리고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네, 쓰레기 상식.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헷갈리는 유리 분리 배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우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비싸고 예쁜 크리스탈 잔, 유리로 분리 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옳게 배출한 걸까요? 어쨌든 유리잔이니까 유리로 배출한 건 옳게 배출한 거 아닐까요? 네, 정답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건 틀린 배출이더라고요. 이게 크리스탈 유리나 이게 공예품으로 나온 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일반 유리보다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투명하기 위해서 납을 섞는데 이렇게 되면은 불순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쓰는 유리와 재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한 사실이네요. 그러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거울 뒤에 보면 회색 면으로 이렇게 칠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이것을 따로 떼서 녹일 수가 없어서 이런 작은 것들은 또 종량제 봉투에, 큰 것은 이제 대형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소주병에 이렇게 막 참기름을 담아주는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이 또 맛있잖아요, 유달리. 그렇죠. 그런 집에서 기름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열심히 씻어서 유리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반납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옳게 배출한 걸까요? 열심히 씻어서 배출한 거면 어쨌든 이 비행 분석에 좀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씻고 반납했으니 옳은 거 아닌가요? 네. 비우고, 헹구고, 분리수거하고 섞지 않는다. 이거는 재활용의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유리병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배출입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게 기름병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소주 회사에서 들고 가더라도 기름기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재사용은 어렵지만, 하지만 이것을 약간 눈에 보이는 정도에서 깨끗하게 씻어냈다면 1000도씨가 넘는 용해로에서 유리는 녹이게 되니까 이런 미세한 오염 물질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어떤 병이든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있나요? 네.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인데요. 최근에 저는 다 땡소에서 내열 유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샀는데 이거는 유리로 버려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어디다 버리시겠어요? 내열 유리. 뭔가
물어보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유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정답은 저의 취지를 간파하셨는데도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내열 유리는 그냥 유리와 달리 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유리는 소다 석회 유리라고 해서 녹는 점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내열 유리는 분규산 유리라서 이제 녹는 점이 다른 것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유리병이랑 섞여들게 되면 일반 유리병을 녹이는 재활용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알갱이 상태로 막 다른 거에 덜 녹아져 있으니까 끼어서 불량품이 제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열 유리는 버리고 싶으시면 이것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내열유리도 어쨌든 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놀랍고요. 네. 그렇다면 이 강화유리가 있잖아요. 그 강화유리는 이 내열유리랑 좀 다른가요? 네, 어떤 업체에서는 강화 내열 유리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요.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 소재인 소다 석회를 강화한 소재이기 때문에 녹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는 그냥 버리시면 같이 이제 유리병으로 재활용을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가 뭐 믹서기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다회용 붓기로 쓰는 용기들, 그런 것들은 제조사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락땡땡은 네. 내열유리라서 어디로 가야 한다? 네, 쓰레기통. 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고요. 글라땡땡은요, 강화유리입니다. 얘는 이제 유리병으로 같이 분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강화유리랑 내열유리도 다르게 버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잘 버릴 수 있으려면 이 유리 재질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전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각 브랜드마다 이게 내열유리인지 강화유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한 과정이라서 소비자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유리 표면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게 어떤 유리인지 표시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열유리가 일반 식기와 유리병이 섞여들지 않도록 표시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들어서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삐삐님께서 내열유리와 강화유리 또 유리도 그냥 무조건 다 유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유리를 분리 배출하실 때 좀 이런 것들 재질 생각해서 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쓰레기 상식 퀴즈 풀어봤는데요. 이제 캠핑송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쓰레기 역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자연환경을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이 주의 쓰레기 뉴스. 이번 코너는 이번 주의 쓰레기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 뉴스를 들고 오셨을까요, 보라님?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 뉴스 김드보라입니다. 2024년 SS 시즌 패션 위크가 끝났는데요. 패셔니스타는 계절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봄과 여름 옷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의류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라와 H&M 등 최신 패션을 빠르게 매장에 선보이는 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왔죠. 하지만 요즘은 패스트 패션을 넘어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란 말 그대로 패스트 패션보다 더 빠르게 유행하는 패션을 매장에 선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행이 빨라지는 만큼 의류 쓰레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연간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모든 국제항공과 행상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문제인 건 재활용되지 않는 의류 폐기물입니다. 지구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옷은 1000억여 벌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33%인 330억여 벌이 같은 해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옷들은 가나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수출된 대부분의 옷은 썩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의류 생산량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옷 하나가. 네, 또 그리고 33%가 버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옷을 좀 덜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겨울인데 삐삐님이랑 지윤님은 옷 구매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작년에 입었던 옷들은 또 올해 안 입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새로 사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삽니다. 아, 많이 사셨구나. 네. 삐삐님은요? 저는 새 옷을 좀 잘 안 사가지고, 그리고 약간 유행이 안 탈 것 같은 옷들이나 약간 좀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게 되면 오히려 더 유행을 안 타게 되더라고요. 약간 누가 봐도 센 사람. 그런 느낌으로 옷을 구매해가지고, 이번에는 새로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지윤님은 평소에도 옷을 좀 계절 바뀜에 따라서 많이 사시는 편이고, 삐삐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구매는 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쓰레기 역습을 진행하는데 지금 삐삐님 말씀 들으니까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근데 저도 옷을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유행함에 따라서 뭔가 롱패딩을 더 이상 입기 힘들어졌다고 맞아. 작년에 너무 느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당땡이나 번개땡땡에서 이제 중고로 열심히 뒤져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었어요. 중고로 구매하는 방법도 맞아요. 있네요. 사실 저는 요즘은 저도 옛날에는 옷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정말 한철 그렇게 옷을 사댔어요. 아이고. 근데 사도 입지 않는 옷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패션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들 옷을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옷 제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KBS 환경 스페셜에 따르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9,900원 흰 티셔츠 제작에 사용되는 물이 한 장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이에요. 한 사람이 3년 동안 사용할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9,000원짜리 청바지 한 장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가 무려 33kg인데요. 이거는 자동차 111km를 이동했을 때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저는 이게 9,900원짜리 흰 티셔츠 한 장, 그리고 청바지 한 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물이 발생하고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보세 옷들이 거의 다 이렇잖아요. 그쵸. 시중에 굉장히 보세 옷들이 많은데 그럼 이 보세 옷 하나하나가 이 물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이 3년 동안 사용할 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사실 이게 저는 너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소식인데 여전히 새롭군요. 네, 놀랍습니다. 네. 이게 또
옷 소재에 따라서 환경 오염의 정도도 다른데요. 아크릴이랑 폴리에스터 소재는 특히 세탁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탁할 때 만들어지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수질 오염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왜 이제 기사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신용카드 뭐 한 장에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옷 빨래, 섬유 빨래에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옷을 좀 덜 세탁하는 것도 세탁을 좀 덜 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 옷 소재가 이 폴리에스터 소재라는 게 일단 전 굉장히 처음 한 사실이라 가지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왜 굳이 이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폴리에스터는 페트병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왜 이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지냐면 네. 소재 자체가 세탁이 쉽고 막 항상 그냥 주의를 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널리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복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면 소재는 세탁이 잘 안 되나요? 폴리에스터 소재는 그냥 막 세탁을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탁기에 면 소재도 흰옷 같은 경우에는 좀 세탁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폴리에스터는 같은 소재는 막 돌려도 다른 옷들이랑 섞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용이성의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활용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네, 다른 분들은 옷을 구제로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구제 옷은 괜히 뭔가 입기가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입습니다. 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제 옷 막 사면 귀신 붙어서 온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진짜 웃긴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구제 옷을 사서 건조기에 돌리면 그 귀신도 떨어진다고 구마가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근데 구제 옷은 잘 구매를 안 하거든요. 저랑 지훈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좀 구제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제 저는 친구가 입었던 옷들을 받아 입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덜 꺼림칙한 그쵸. 그리고 이제 막 다른 가족들이 입었던 옷 같은 것도 리폼해서 입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구제 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쓸만한 헌옷들은 일산에 있는 덤핑거리 등에서 분류가 됩니다.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서울 동묘 구제시장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죠. 이 동묘 구제시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구제 매장에서 중고로 되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많이 안 사서 재활용되는 의류의 비율은 전체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네. 동묘 앞에 가면 이렇게 산처럼 옷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옷을 뒤져가면서 한두 벌 이렇게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2%도 좀 높은 수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산더미에 있는 옷을 12% 구매한 게 높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사실 이 12%라는 수치만 보고는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낮긴 낮죠. 이게 다 나머지는 버려지게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재활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삐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의류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 세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만들어진 옷들이 몇 번 입고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동묘 시장에서는 재활용된 것들이 한번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새 옷들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각 의류 매장에서 안 팔린 옷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재고들도 많습니다. 네. 그 안 팔린 옷들을 제가 다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 재고는 일단 폐기물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일단 재고 자체가 그냥 안 팔리면 다 버려진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의료 재고들이 폐기물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의류 비율, 재활용되는 의류 비율이 제가 12%라고 했잖아요. 네. 아마 이 재고 폐기물까지 합하면 더 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초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의류의 그런 좀 쓰레기가 늘어나는 원인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패션 소비 영향도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SNS, 그런 동영상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막 패션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이거는 사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입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유행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유행을 말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유행에 더 민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막상 샀는데 유행이 지났다고 하니까 안 입게 돼가지고, 안 입게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구제시장이래. 그 의류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여성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신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오구나.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신상품이 나오는 데 비해서 그래서 여성 의류 의복이 사실 종류도 훨씬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패션 주기도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그 패션 생태계 내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런 문제로 따지면 정말 이거는 악순환의 연속이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사람들이 조금 더 유행에 덜 민감해지고, 물론 유행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의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땡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열리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패션이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장려하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규제하는 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규제하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역시 이게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큰 산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의류가 이렇게까지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그래도 2023년 8월 얼마 안 됐죠. 환경부가 의류업체에 일정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걸 검토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우리나라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가 있어서 폐의류, 폐섬유를 재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여겨서 이 제도에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의류랑 폐섬유가 재활용 가능 재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건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폐의류나 폐섬유에 대한 현황과 통계 등의 데이터가 전무해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삐삐님께서 재고 관련된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재고는 폐기물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는데 지금 중점에 두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결과가 나와도 향후 EPR이나 기타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만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거론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옷 재고도 폐기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요. 폐기물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생각이 난 게 이번에 923이라고 기후정의 행진에서 막 사람들이 패스트 패션을 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페피. 아, 그래서 페피.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듣고 새로운 페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좋아요. 저도 새로운 페피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력합시다. 네. 오늘 좋은 주제 들고 와주신 드보라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쓰레기 시사점. 쓰레기 시사를 통해서 이 시사점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사점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윤주님? 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제19회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었죠. 매체에 따르면 축제 이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불꽃축제가 끝난 뒤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시민들이 버리고 간 은박 돗자리 수십 개와 간이용 책상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돗자리 주변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맥주캔, 치킨 포장 박스, 또 치킨 뼈 등이 나뒹굴었습니다. 이날 집계된 쓰레기 양은 70톤으로 작년보다 40% 늘은 수치라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환경미화원들이 밤샘 작업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산불 위험 증가, 또 대기질 및 수질 오염, 야생동물 피해 등 환경에 끼치는 다양한 악영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취소되거나 다른 방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불꽃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심코 즐기기만 했던 이 불꽃축제가 또 엄청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네요. 네, 저는 또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분명히 은박 돗자리가 일회용이 아닐 텐데 네. 이걸 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가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맞아.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 불꽃축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네. 이게 축제가 이뤄진 하루 동안 생긴 쓰레기 양이 70톤이거든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 70톤이라는 게 이 뭔가 서울이 아니라 여의도랑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만으로도 70톤이라고 해요. 와, 그럼 이게 하루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나올 텐데 그럼 네. 하루 배출량이 엄청 낮겠네요? 네, 엄청 낮고 이제 이 불꽃놀이 축제 때문에 이제 그 한강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만 70톤인 거죠. 그래서 지난해 행사 때보다 40%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너무 양이 많고 또 쓰레기가 너무 이제 질서 없이 버려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 청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힘겨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밤새도록 그곳을 치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쓰레기를 진짜 안 만드는 것이 진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시민 의식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게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한강공원 일대에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 있대요. 근데도 이게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제 음식물이 남아있는 일회용 용기나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 생수병도 막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쓰레기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시민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네. 이걸 좀 더 잘 보이게 많은 곳에 설치를 해줬다면 좀 해결이 됐을까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행사 준비가 미비가 돼 있다. 이게 행사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줄 알고 또 불꽃축제라는 뭔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뭐 임시 쓰레기통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라라든지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런 문제가 덜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정말 쓰레기 문제가
뭐 적어질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쓰레기를 그런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지 말라, 뭐 자기가 가져가자 이런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맞아요. 버리고 가면 안 되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건 아무래도 정부적 차원이나 행사 측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훈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뭐 정부나 기업에서 준비를 하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아직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한 사람이 그냥 어딘가에 버리면 그냥 그곳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버리면 여기가 버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한 명 한 명 버리다 보니까 그냥 그곳이 쓰레기통이 갑자기 되어 있는 완전히 쓰레기 물타기네요. 그런 곳들에 쓰레기통을 좀 미리 설치를 해줬으면 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저 쓰레기통을 좀 많이 보이는 곳에 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서 청소 노동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공공 근로자나 아니면 기업 측에서 이제 뭐 임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뭐 충원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걱정이 드는 게 불꽃 축제 말로 이제 그 지역이 더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불꽃놀이 자체가 환경 파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폭죽 같은 것들의 쓰레기 양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자세한 수치는 제가 조사를 아직 못했는데요. 일단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은 불꽃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뭐 중금속이나 온실가스, 또 독성 화학 물질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더 많은 폭죽을 터뜨리면 뭐 호수나 이런 강가에 더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축적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파편으로 인해서 산불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폭죽을 이제 만들 때 필요한 게 과염소산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질이 신생아나 아니면 유아한테 이제 뇌 손상을 일으키는 오염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도 좋지 않고 또 남은 플라스틱 파편이나 유해 폐기물 등으로 지역의 환경 오염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사실 불꽃놀이를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노들섬으로 갔다 왔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불꽃놀이를 보면서 너무 예쁜데 이게 불꽃이 탁 터지고 나면 되게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쓰레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되면 탄소 배출이 늘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크겠죠? 네, 실제로 이제 폭죽을 터뜨리고 나면 그 연기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과염소산염이나 중금속, 또 온실가스에도 안 좋은 그런 각종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도 다 보러 가셨다시피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환경오염을 많이 끼치고 그리고 아무리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신다고 해도 계속 금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사실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또 1년에 열리는 그 불꽃 축제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막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문화나 아니면 그런 뭔가 지역 축제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이걸 금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최근에 사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기후 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이 불꽃놀이를 드론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하는 곳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저 이번에 들었던 게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 개막식 때
폭죽을 엄청 많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중국 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디지털 불꽃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도 전통적인 실물 불꽃놀이가 아니라 드론을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이 개막식을 진행했던 분이 인터뷰하기를 이 개막식 전 과정을 탄소 배출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로 이번에 불꽃놀이도 아예 드론으로 다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불꽃놀이 사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걸 아예 금지시킬 수 없으니까 이런 드론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 삐삐님이 보시기에 그 항저우 개막식 굉장히 리얼했나요?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터져서 사실 그걸 다 드론으로 대체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이걸 CG로 처리했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사실 그 드론을 다 만드는 것도 드론 하나에 들어가는 다 전기 부품이나 전선이나 구리 이런 것들이 다 채굴을 해야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드론쇼로 대체하는 것도 완전히 완벽한 대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굉음이나 아니면 섬광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야생 동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방금 삐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하나를 만드는데 또 투입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책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뭔가 불꽃놀이를 점점 줄여가고 새로운 친환경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좋은 방법은 이런 축제를 즐길 때 불꽃놀이를 한다기보다는 뭐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축제를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아까 드론쇼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이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야생동물에게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항상 완벽한 대체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불꽃축제뿐만이 아니라 또 해변에서도 그런 불꽃놀이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불꽃 축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폭죽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폭죽을 한 발 쏠 때마다 하나의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찌꺼기들이 다 해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개인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규제는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막 방송하잖아요. 폭죽 터뜨리면 방송이 바닷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치만 사실 이것도 불꽃 축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단속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못하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려한 폭죽 불꽃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진 많은 문제들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나 뭐 산불 위험, 대기 오염 등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속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뭐 친환경 축제를 즐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또 개인분들은 이런 폭죽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아시고 또 축제 때 쓰레기를 잘 주워야 하지 이런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해변에서 플라스틱 폭죽을 터뜨리고 나서 그 심을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 애초에 터뜨리지 않나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불꽃놀이, 그냥 즐기기만 했던 불꽃놀이에 대해서 저희가 시사할 만한 그런 주제 갖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윤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쓰레기 톡톡.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우리 쓰레기 톡톡과 함께 하실 분은요. 이 쓰레기 심각성을 위해서 이 껍데기는 보내버리고 알맹이만 준다는 국내 최초의 리필 스테이션 가게인데요.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이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께서 이 알맹 상점이 어떠한 상점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가게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또 전반적인 그런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파시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망원과 서울역점에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점은 실제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예요. 네. 근데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용기를 내시면 이제 리필을 할 수 있는 가게인데요. 이제 화장품이라고 해서 몸에 닿이는 워시류들까지 포함한 것들이 화장품에 다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워시나 뭐 아니면 샴푸, 린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얼굴 크림, 스킨 토너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용기 내시면 리필이 가능한 가게이고요. 그리고 세제들도 리필이 가능합니다. 음료도 리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내용물만 채워올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용기류를 가져가면 이제 세제를 리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용기류는 어떠한 용기든 상관이 없나요? 네, 본인이 이제 사용했던 용기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가지고 오시면 리필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리필을 하러 왔는데 내 용기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부받은 용기들을 저희가 소독을 해놓고 비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기들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실제로 이제 비치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살 수도 있는 용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용기를 나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새 용기를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네, 저는 프로 알맹러여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맹 상점을 사랑해서 제가 막 하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거리가 머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모아왔던 병뚜껑이라든지 브리타 필터 이런 것도 같이 들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혹시 리필뿐만 아니라 이런 수거 사업 같은 것들도 하고 계신데 뭘 처음 가는 분들이 어떤 걸 또 들고 가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쓰레기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모으면 실제로 자원이 되는 품목의 쓰레기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지고 오셨던 병뚜껑들이 이제 손바닥보다 작은 애들이 선별장에 선별이 안 돼서 이런 병뚜껑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팩, 두유팩 같은 이제 종이팩류라고 하면 실제로 종이에다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펼쳐서 씻어 말려오시면 이걸 휴지나 키친타올 만드는데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모으면 재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분리배출할 때 실리콘을 따로 배출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는 수출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실리콘을 재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인 소비다라고 해서 실리콘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도 실제로 계속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알리고 우리가 정말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려면 재활용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쓰레기를 걷고 있고요. 그리고 전선, 뭐 이어폰 이런 선들도 실제로 구리 추출하는 데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도 실제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매립이 되거나 소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유해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침출수,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땅이 오염이 되는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로 폐기물 봉투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같이 전선을 모으는 데를 가지고 가시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어폰 그냥 고장나거나, 이제 멀티탭 이런 선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고장나면 계속 버려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쓰레기를 모으고 있고요. 브리타도 실제로 개인이 10개까지 모으시면 폐필터 수거 시스템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시민들이랑 목소리를 내는 어택도 했었고요. 그래서 필터 쓰시면 이제 10개까지 모으셨다가 브리타 코리아라고 치시면 회수 시스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10개까지 나는 모으기 어려워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가게에 가지고 와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뭐 도자기도 있고 뭐 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맹.net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회수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안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회수 내역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제가 프로 알맹러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실리콘이나 병뚜껑이나 전선같이 저희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 다 매립된다 이런 걸 전혀 몰랐단 말이죠. 정말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는 가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말이 대중들에게 더 친숙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렇죠. 네네. 근데 왜 대표님께서는 이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상점을 운영한 지 3년이 이제 넘었어요. 훌쩍 네.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디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한 2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리필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델이란 저희가 생각하기엔 개인이 실제로 공산품을 구매했을 때 쓰레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쓰레기들을 과대 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용기, 세제 같은 경우에 용기를 냈을 때 실제로 내용물만 충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안 쓰면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정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되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이름이 내가 여기에서 소비한 모든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래 라면은 쓰레기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고 이제 구매하시고 이용하시다가 사실 실증 나시거나 잘 이용 안 하시거나 아니면 고장 나거나 당연히 그런 물건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용품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당연히 발생이 되는 거고 실제로 땅에 매립되거나 했을 때 좀 더 그러니까 무해한 애들을 좀 데리고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쓰레기가 0으로 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대안 상품들을 이제 DP해놓고 판매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물건들 아니면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보다는 우린 리필이 좀 더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선 또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 알맹 상점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데, 또 캠페인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캠페인 중에서 왜 이 가게가 상점이 캠페인을 하며 이 캠페인이 왜 필요하며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캠페인은 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상점을 운영할 때 되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상점인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지원 사업을 받는 거 아니냐 사회적 기업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는 철저히 개인 사업자고요. 네, 그 사업자로 벌어들인 이윤으로 저희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내자가 목표가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그 목소리를 사실 뭐 지원 사업 받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좀 이제 나눠서 내야 돼요. 네, 이거 뭔가 걸릴 수도 있고 지원하고 이제 그걸 목소리를 내는 활동에 쓰인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펼쳐보자가 목표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타 필터가 제일 상점을 처음 어택에 성공한 사례이긴 한데요. 필터 자체가 회수 시스템이 아시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아니면은 유럽 이런 데서는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브리타가.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회수 시스템이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실제로 재활용이 잘 되게끔 만들었다. 그랬더니 해킹을 했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잘 되려면 비행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그런데 원재료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브리타에.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러면 분리를 해도 저희가 재활용하는 곳이 없는 거죠. 뭐 활성탄 이온 수지를 어디다 배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다오라고 시민들이랑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무포장 가게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22년도일 거예요. 9월부터 실제로 회수 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 도입이 된 사례가 목소리를 내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을 하게끔 만들어다오라는 목소리들. 그중에 지금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켰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제도권 밖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 내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외 질문이긴 한데 유리병이 재활용이 안 되나요? 재사용이 안 되나요? 실제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재사용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 게 소주병, 뭐 맥주병 이 정도고요. 네. 나머지 우리가 소스류 막 이런 것들은 실제로 파쇄를 해서 이걸 그냥 가공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열 유리라든지 그런 애들이 들어와 버리면 실제로 파쇄를 해서 녹여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녹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열 유리니까 열에 강한 유리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파쇄를 돼도 똑같은 유리병에 녹는 점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질이 나빠지고 실제로 이거 걸러내는 작업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시스템에서는 이 파쇄한 유리병들을 실제로 100%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재사용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플라스틱이 실제로 탄소량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리병이 훨씬 더 탄소량이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생산 과정에서. 근데 이걸 재활용만 한다라고 했을 땐 되게 아까운 뭐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게 예전에는 뭐 우유도 계속 리필할 수 있게끔 병을 재사용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종이팩이라고 해서 일회용품으로 계속 버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기업에서도 계속 도입을 해야 된다. 소스병을 실제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유통 과정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인터뷰 막바지인데 알맹상점이 이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실제 저희는 이제 상점을 처음 오픈을 했을 때 목표가 1년 동안 망하지는 말자였어요. 사실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고 망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우리 목소리를 내는 그 쓰레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번 날개를 한번 펴보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3년이 넘은 시간 동안 계속 많은 알맹너들 옆에서 와주신 덕분에 실제로 아직도 사랑받으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이 용기 낼 수 있는 품목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용물만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희가 다른 업체한테 컨택을 하고 실제로 벌크로 생산할 수 있게끔 기업에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반영해서 뭐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뭐 70g짜리만 우리는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건 입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3kg 이상은 벌크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품목들을 실제로 상점에서 리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저희는 계속 더 늘려가고 싶은 바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또 1년 동안 망하지는 말자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용기를 내는 곳들이 흔해졌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포장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용기를 불편하지 않게 가지고 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아직도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는 것 같아요.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망합니다. 가게들이. 그래서 좀 저희도 항상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줬던 무포장 가게들 이런 가게들이 실제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저희는 되게 속상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없다던가 유지하기 어렵다던가 이게 개인 사업자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비가 실제로 가치 소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돈줄 낸다고도 하죠. 네. 그런 돈줄들을 실제로 이런 무포장 가게들에게 계속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곳곳에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와서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이 알맹상점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리포팅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의 리포터분과 또 이주은 대표님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울트라 패션의 문제점과 불꽃놀이 시사점 그리고 알맹상점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 쓰레기의 역습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쓰레기 상식과 뉴스,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초대 손님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지우, 삐삐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